김지은은 결혼식장에서 소민의 손을 붙잡고 속삭였다.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소민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그녀의 약혼자가 다가오자 지은은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고 그 순간 소민의 인생이 영원히 바뀌었다. 지은의 그 한마디가 소민의 가슴에 불을 지폈고 그녀는 약혼식을 중단시키기로 결심했다. 지은과 소민은 대학 시절부터 절친한 친구였다.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만난 둘은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며 지내왔다. 지은은 강인한 성격으로 회사에서 일하며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소민은 부드러운 미소 뒤에 숨긴 내적 갈등이 많았고 가족의 기대 속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었다. 둘의 우정은 점점 깊어졌고 어느 날 밤 지은의 집에서 나눈 대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소민아, 너 정말 그 남자랑 결혼할 거야? 지은이 물었다. 소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엄마가 원하시니까. 나도 모르겠어. 지은의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소민을 사랑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그런 감정을 드러내는 건 위험했다. 가족의 압력, 사회의 시선, 모든 게 장애물이었다. 소민의 가족은 보수적이었다. 아버지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강조했고 어머니는 딸의 결혼을 인생의 성공으로 여겼다. 소민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환경에서 자랐고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법을 배웠다. 지은은 달랐다. 그녀의 부모는 이혼했고 지은은 혼자서 살아가는 법을 터득했다. 하지만 소민에 대한 감정은 그녀를 약하게 만들었다. 그날 밤 지은은 소민에게 고백했다. 나 너 좋아해? 친구 이상으로 소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은아, 그럴 수 없어. 우리는 여자잖아. 하지만 소민의 눈에는 갈등이 스쳤다. 그녀도 지은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 후로 둘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했다. 만날 때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지은은 소민의 약혼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약혼식 전날 소민은 지은의 집을 찾았다. 도와줘.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소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은 그녀를 안아주며 말했다. 내 마음을 따라. 나랑 함께라면. 하지만 소민은 고개를 저었다. 가족이 무너질 거야. 사회가 나를 버릴 거야. 그 대화는 밤새 이어졌고 지은은 소민의 내적 갈등을 느꼈다. 다음 날 결혼식장. 지은은 초대받지 않았지만 몰래 들어갔다. 소민이 약혼자와 서 있는 모습을 보자 가슴이 찢어질 듯 했다. 그녀는 소민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그 순간 소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약혼자가 다가오자 지은은 물러났지만 소민은 갑자기 미안해라고 말하며 약혼식을 중단시켰다. 현장은 혼란에 빠졌다. 소민의 어머니가 달려와 소민을 흔들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소민은 울면서 말했다. 엄마, 저 행복하지 않아요. 지은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행동이 소민의 인생을 바꿔놓았지만 그 대가는 컸다. 소민의 가족은 그녀를 버렸고 사회의 비난이 쏟아졌다. 그 후로 소민은 지은의 집으로 왔다. 이제 어떻게 해? 지은은 그녀를 안심시켰다. 함께 이겨내게. 하지만 현실은 혹독했다. 소민의 직장에서 소문이 퍼졌고 그녀는 압력을 느꼈다. 지은도 회사에서 이상한 시선을 받기 시작했다. 둘의 관계는 이제 공개된 비밀이 되었다. 소민은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가족의 얼굴이 떠오르고 사회의 비난이 들려왔다. 나는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 그녀는 지은에게 물었다. 지은은 대답했다. 아니, 내 마음을 따르는 게 맞아. 하지만 지은 자신도 불안했다. 그녀의 감정이 소민을 파괴할까 봐 두려웠다. 시간이 지나면서 둘은 함께 사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외부의 압력은 점점 커졌다. 소민의 친구들이 등을 돌렸고 지은의 가족도 연락을 끊었다. 그럼에도 둘은 서로를 의지했다. 이게 사랑이야. 지은이 말했다. 소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내적 갈등은 여전했다.
소미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이해해주세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너는 우리 가족의 수치야. 소미는 울었다. 지은은 그녀를 위로했지만 자신의 선택이 소민을 아프게 한다는 걸 알았다. 미안해. 지은이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둘의 관계는 시험대에 올랐다. 사회의 정형화된 틀 속에서 그들은 싸워야 했다. 소민은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길을 찾기로 했다. 지은은 그녀를 지지했다. 하지만 앞날은 불확실했다. 소민의 결정 후 그녀의 삶은 급변했다. 가족과의 단절은 그녀를 고립시켰다. 어머니는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았고 아버지는 너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라고 말했다. 소민은 그 말을 듣고 무너졌다. 지은은 그녀를 안아주며 내가 있잖아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 자신도 가족의 압력을 받고 있었다. 지은의 어머니는 이혼 후 재혼했지만 지은과 소민의 관계를 알자 그런 생활은 안 돼 라고 경고했다. 지은은 덤마, 이게 제 행복이에요 라고 대답했지만 어머니는 사회가 용납하지 않아 라고 말했다. 지은은 그 말을 듣고 분노했다. 왜 사랑이 성별로 판단받아야 하는가? 둘은 서울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서로의 감정을 확인했다. 하지만 외부 세계는 적대적이었다. 소민의 옛 친구들이 소문을 퍼뜨렸고 그녀는 교사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동성애자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그런 비난이 쏟아졌다. 소민은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이 나빠졌다. 지은은 회사를 다니며 소민을 부양했다. 하지만 그녀의 상사가 관계를 알자 개인 생활이 업무에 영향을 주면 안 돼 라고 말했다. 지은은 이를 악물고 버텼다. 밤에 소민과 대화하며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해? 라고 물었다. 소민은 사회가 변해야 해 라고 답했다. 하지만 변화는 멀었다. 어느 날 소민은 옛 약혼자를 만났다. 그는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라고 말했다. 소민은 미안함을 느꼈지만 그건 내 선택이었어 라고 대답했다. 그 만남 후 소민은 지은에게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라고 말했다. 지은은 아니야, 내가 용기 있었어 라고 위로했다. 하지만 소민의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쌓였다. 지은은 소민의 변화를 느꼈다. 소민은 점점 말수가 줄었고 밤에 울곤 했다. 가족이 그리워 소민이 말했다. 지은은 나랑 새 가족 만들자라고 제안했지만 소민은 망설였다. 사회의 시선이 그녀를 짓눌렀다. 우리가 정상일까? 소민의 질문에 지은은 정상은 누가 정해? 라고 반문했다. 갈등은 깊어졌다. 소민은 어머니를 찾아갔다. 엄마, 용서해주세요. 어머니는 문을 닫아버렸다. 소민은 절망했다. 지은은 그녀를 데리러 가며 포기하지 마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에도 균열이 생겼다. 소민의 고통이 자신의 탓 같았다. 그 후 지은은 친구를 만났다. 친구는 너희 관계는 지속되지 않을 거야? 사회가 안 허락해 라고 말했다. 지은은 화가 났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소민을 잃을까 봐 그녀는 소민에게 더 가까워지려 노력했다. 하지만 소민은 점점 멀어지는 듯 했다. 소민은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상담사는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이세요 라고 말했다. 소민은 하지만 가족이 라고 반박했다. 상담은 그녀의 내적 갈등을 드러냈다. 그녀는 지은을 사랑했지만 사회의 압력이 무거웠다. 지은은 소민의 상담을 지지했다. 하지만 그녀 자신도 상담이 필요했다. 내 사랑이 소민을 파괴하나? 지은의 질문에 상담사는 사랑은 희생을 요구해라고 답했다. 지은은 그 말을 새겼다. 시간이 지나면서 둘의 관계는 안정되었다. 하지만 새로운 위기가 왔다. 소민의 동생이 찾아왔다. 언니, 집에 돌아와. 엄마가 아파. 소민은 동요했다. 가봐야 할까? 그녀가 지은에게 물었다. 지은은 내 선택이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소미는 병원으로 갔다. 어머니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라고 말했다. 소미는 울며 미안해요 라고 대답했다. 그 순간 소미는 가족과 지은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다. 그녀의 마음이 찢어졌다. 지은은 집에서 기다렸다. 소민이 돌아오지 않자 불안감이 커졌다. 소민아, 제발요. 그녀는 전화를 걸었지만 소민은 받지 않았다. 그 밤, 지은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다. 소민은 병원에서 어머니를 간호했다. 어머니의 상태는 심각하지 않았지만 그 만남은 소민의 마음을 흔들었다. 너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 어머니의 말에 소민은 죄책감을 느꼈다. 그녀는 지은에게 문자를 보냈다. 미안, 좀 더 있어야 할 것 같아. 지은은 그 문자를 보고 가슴이 아팠다. 가족이 우선인가? 그녀는 혼자서 생각했다. 소민의 부재가 길어지자 지은은 불안에 사로잡혔다. 회사에서 일하다가도 소민의 생각이 났다. 우리가 헤어질까? 소민은 가족과 시간을 보냈다. 동생은 언니, 지은 씨랑은 끝내라고 말했다. 소민은 그럴 수 없어 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이 흔들렸다. 가족의 따뜻함이 그리웠다. 그녀는 지은을 사랑했지만 가족의 상처를 무시할 수 없었다. 며칠 후 소민은 집으로 돌아왔다. 지은은 그녀를 안아주며 보고 싶었어 라고 말했다. 소민은 미안해 라고만 대답했다. 그 후로 둘의 대화는 어색해졌다. 소민은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피했다. 지은은 그 변화를 느꼈다. 어느 날 지은은 소민에게 물었다. 너 가족한테 돌아갈 거야? 소민은 모르겠어 라고 말했다. 그 대답에 지은은 화가 났다. 나랑은 뭐야? 그냥 놀이. 소민은 울며 자니야. 하지만 지은은 그녀를 밀치고 나갔다. 그 싸움 후 둘은 냉전 상태가 되었다. 지은은 친구를 만나 술을 마셨다. 소민이 날 버릴 것 같아. 친구는 그럴 수도 있지? 사회가 그렇잖아 라고 말했다. 지은은 절망했다. 그녀의 사랑이 무너지는 듯했다. 소민은 혼자서 고민했다. 지은을 사랑해. 하지만 가족을 포기할 수 없어. 그녀는 도덕적 딜레마에 빠졌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 자신의 감정. 모든 게 충돌했다. 소민은 지은에게 화해를 청했다. 미안해. 나 혼란스러워. 지은은 나도 그래 라고 말했다. 둘은 대화를 나누었다. 우리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까? 소민의 질문에 지은은 시도해보자 라고 답했다. 하지만 위기는 계속되었다. 소민의 직장에서 그녀의 관계가 공개되었다. 상사는 퇴사하세요 라고 말했다. 소민은 충격을 받았다. 이게 현실이야. 그녀는 지은에게 말했다. 지은은 새 직장 찾자 라고 위로했지만 소민은 포기할까봐 두려워라고 말했다. 지은은 자신의 직장에서도 압력을 느꼈다.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다. 그 여자 동성애 잘해. 지은은 이를 무시하려 했지만 스트레스가 쌓였다. 그녀는 소민에게 둘이 해외로 갈까? 라고 제안했다. 소민은 가족을 버릴 수 없어 라고 말했다. 갈등은 절정에 달했다. 소민의 어머니가 다시 아프자 소민은 병원으로 갔다. 이번에는 지은도 따라갔다. 어머니는 지은을 보고 너 때문에 내 딸이 이렇게 됐어 라고 소리쳤다. 지은은 죄송해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꺼져 라고 말했다. 소민은 어머니와 지은 사이에서 울었다. 엄마, 지은을 사랑해요. 어머니는 충격을 받았다. 그런 사랑은 안 돼. 소민은 왜 안 돼요? 사랑은 사랑이에요. 그 대화는 가족의 갈등을 드러냈다. 지은은 병원을 나와 혼자 울었다. 내가 소민을 망치고 있어.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의심했다. 소민은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엄마는 이해 못해. 그 후 소민은 지은에게 잠시 떨어져 지내자라고 말했다. 지은은 충격을 받았다. 헤어지는 거야? 소민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라고 말했다.
지은은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분리는 고통스러웠다. 지은은 매일 소민을 그리워했다. 소민은 가족과 지내다 보니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려 했다. 하지만 지은의 얼굴이 떠올랐다. 내가 잘못된 걸까? 시간이 지나면서 소민은 깨달음을 얻었다. 가족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행복이 우선이었다. 그녀는 지은에게 연락했다. 돌아갈게 하지만 지은의 응답은 차가웠다. 이미 늦었어. 분리 후 지은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다. 그녀는 회사를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일했다. 자유로웠지만 외로웠다. 소민의 부재가 컸다. 왜 나를 버렸어? 지은은 밤마다 생각했다. 소민은 가족과 지내며 후회했다. 어머니의 상태가 나아졌지만 그녀의 마음은 텅 비었다. 지은 없이 살 수 없어 그녀는 동생에게 털어놓았다. 동생은 언니 선택이야 라고 말했다. 소민은 용기를 냈다. 소민은 지은의 집을 찾았다. 미안해. 돌아왔어. 지은은 문을 열어주었지만 눈빛이 차가웠다. 왜 이제 와? 소민은 가족과 나 자신을 직면했어. 이제 내가 필요해. 지은은 망설였다. 배신감이 남아있었다. 둘은 대화를 나누었다. 소민은 내가 약했어. 사회의 압력에 굴복했어 라고 말했다. 지은은 나도 아팠어. 내가 날 버린 기분이었어. 그 대화는 상처를 드러냈다. 하지만 사랑은 여전했다. 화해 후 둘은 관계를 재건했다. 하지만 사회의 도전은 계속되었다. 소민은 새로운 직장을 찾았지만 과거가 발목을 잡았다. 지은은 그녀를 지지했다. 함께라면 괜찮아. 어느 날 소민의 옛 약혼자가 나타났다. 그는 너 때문에 내 명예가 실추됐어 라고 말했다. 소민은 미안하지만 그건 내 삶이야 라고 대답했다. 그 만남은 소민의 결의를 강화했다. 지은은 소민과 함께 사회활동에 참여했다. LGBT 모임에서 그들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야, 지은이 말했다. 소민은 맞아, 싸워야 해라고 답했다. 그 모임은 그들에게 힘을 주었다. 하지만 가족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다. 소민의 어머니가 연락했다. 집에 와라의 소민은 지은과 함께라면 치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그건 안 돼라고 거부했다. 소민은 슬펐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지은의 어머니도 변화했다. 그녀는 지은을 만나 내 행복이 중요해라고 말했다. 지은은 감동했다. 엄마, 고마워. 그 지지는 지은에게 큰 힘이 되었다. 둘의 관계는 깊어졌다. 하지만 새로운 배신이 왔다. 소민의 친구가 소문을 퍼뜨렸다. 소민이 동성애자야. 그 소문은 소민의 새 직장에 퍼졌다. 소민은 위기에 처했다. 지은은 소민을 보호하려 했다. 법적으로 대응하자. 하지만 소민은 피곤해 라고 말했다. 그 순간 소민은 다시 흔들렸다. 이게 가치가 있을까? 고민 끝에 소민은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공개적으로 관계를 인정했다. 소셜미디어에 나는 지은을 사랑해 라고 썼다. 그 게시물은 논란을 일으켰다. 지지와 비난이 쏟아졌다. 지은은 소민의 용기에 감동했다. 함께 이겨내게 둘은 미디어의 주목을 받았다. 인터뷰에서 사랑은 자유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컸다. 소민의 가족은 완전히 등을 돌렸다. 사회의 반응은 분열되었다. 일부는 지지했지만 다수는 비난했다. 전통을 파괴해 그런 목소리가 들렸다. 지은과 소민은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서로를 의지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이야기는 알려졌다. 책으로 출간되었고 사람들은 토론했다. 동성애는 받아들여져야 해.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많았다. 지은과 소민은 함께 살았다. 행복했지만 상처는 남아 있었다. 우리가 한 선택은 옳았어. 지은이 말했다.
소민은 맞아라고 답했다. 하지만 내적 갈등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공개 후 지은과 소민의 삶은 변화했다. 미디어에 관심이 쏟아졌고 그들은 유명인사가 되었다. 하지만 그 뒤에는 고통이 따랐다. 소민은 우울증에 시달렸다. 사회가 나를 용납할까? 그녀의 질문에 지은은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라고 말했다. 둘은 상담을 계속 받았다. 상담사는 자신을 사랑하세요 라고 조언했다. 소민은 노력했다. 지은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의 관계는 더 강해졌다. 가족과의 화해 시도가 있었다. 소민은 어머니를 만났다. 엄마, 나를 받아주세요. 어머니는 노력해볼게 라고 말했다. 작은 변화였다. 지은의 어머니는 이미 받아들였다. 사회활동을 통해 그들은 변화를 이끌었다. LGBT 권리운동에 참여하며 목소리를 냈다. 사랑은 평등해. 그들의 메시지가 퍼졌다. 하지만 반대 세력의 공격이 있었다. 온라인에서 비난이 쏟아졌고 심지어 위협이 왔다. 지은은 두려웠지만 포기하지 말라고 소민에게 말했다. 소민은 함께라면 괜찮아 라고 답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의 인식이 변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지했다. 지은과 소민의 이야기는 희망이 되었다. 그러나 개인적인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다. 소민은 밤에 내 선택이 가족을 아프게 했어 라고 말했다. 지은은 하지만 내 행복이 중요해 라고 위로했다. 둘은 결혼식을 올렸다. 비공식적이지만 친구들이 축하했다. 그날 소민은 이게 내 인생이야 라고 말했다. 지은은 사랑해 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행복은 영원하지 않았다. 소민의 건강이 나빠졌다. 스트레스가 원인이었다. 지은은 그녀를 간호하며 미안해, 내 탓이야 라고 말했다. 소민은 아니야, 우리의 선택이야 라고 말했다. 회복 후 둘은 더 강해졌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자, 지은이 말했다. 소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야기의 끝에서 그들은 여전히 싸우고 있다. 사회의 변화는 느리지만 그들의 사랑은 지속된다.